이 IS 규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멸균도 IS 규격이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모든 건 다 규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용하는 A4 있잖아요. 종이도 다 규격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이즈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가로가 23cm, 옆에가 30cm 이런 걸 A4라 한다. 그리고 모든 것도 다 이런 책상 나무도 다 규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조명도 다 규격이 있어요. 전 세계 규격. 근데 그걸 ISO에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그 ISO가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그거를 총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IS 회원국이거든요. 그래서 IS 회원국이 제가 알기로는 정식 회원국이 한 100개 정도 되고 비정식 회원국이 한 50개국, 그래서 한 150개국 정도가 다 나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멸균도 정확하게 규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은 멸균의 규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드 테스트 막 들어봤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IS 11140-345 요게 다 보이드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러분들 BI 같은 거를 알고 싶다면 ISO 11138 시리즈, 그래서 -1은 BI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이옥가스의 BI는 -2, 스팀은 -3, -4 포르말데이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걸 알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국가에는 이렇게 KS가 있잖아요. 이거는 한국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KS를 앞에 붙여주는 거죠, 그죠? 미국은 앞에 NC라는 걸 붙여주면 이건 미국 규격이에요. 그럼 독일은 DIN이라는 걸 쓰고, 영국은 BS를 쓰고, 유럽 연합은 EN을 붙여줍니다. 근데 이런 국가들이 다 ISO를 쓰는 거거든요. 그럼 ISO를 쓴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KS ISO라면 ISO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ISO를 따요. 우리가 ISO 정회원국이기 때문에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을 국가에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유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EN을 열어보면 CE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EN을 이끌어가는 위원회예요, 위원회. 조직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 ISO도 마찬가지예요. ISO는 조직위원회고 ISO 여기 번호가 붙어 있는 거죠, 번호가. 요거를 통해서 멸균의 규격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규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ISO를 찾으려면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www.is.org를 치면 이렇게, 어저께 제가 들어가서 홈페이지 본 거 화면인데 이게 뭐 자주 바뀌어요. 일주일 단위로. 근데 여기 보면 번호를 쓰는 라인이 있어요. 번호를 오늘 이제 멸균을 가서 이해했다. 그러면 그 번호를 딱 쓰면은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CI를 알고 싶다. 그러면 11140 딱 치면 CI에 대한 규격이 쫙 뜹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하나 클릭하면서 이 다운받아서 쓰는데 돈이 한 20만 원 정도, 원문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자기 소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앞에 요약문은 볼 수 있지만 내용문을 하려면 다 그거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또 어차피 다 그것들을 국가에서 사서 보유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도 그걸 사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다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는 그냥 무작위로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다 IS 규격이었대요. 멸균 규격. 한번 보실까요? 이쪽은 여기서 볼까요? 여기 케미칼 인디게이터 있잖아요. 케미칼 인디게이터는 EN-ISO라고 하는 건 같은 거예요. NC-ISO, ISO라면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딱 EN만 붙었다 그러면 EU 국가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다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EN만 붙었잖아요. 그럼 EN 유럽 국만 붙은 거, KS만 있으면 한국만 쓴다는 뜻인데, ISO가 있으면 전 세계가 같이 공유 쓰는데, 여기 보시면 11140-1, 3, 4, 5, 5 이렇게 통과되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게 IS-1230-1은 뭐냐면 케미칼 인디게이터에 대한 CI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담아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물어보잖아요. 타입 1이 뭡니까? 타입 2가 뭡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입 5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느냐, 여기 다 있는 거예요. 타입 5라고 하는 건 스팀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134도에서 우리가 이제 케미칼 인디게이터를 했을 때 3분까지는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3분부터는 3분 30초까지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3분 30초부터는 완전히 변화. 이게 타입 5예요. 그러면 여러분 타입 이제 그 4 같은 게 궁금해요. 타입 4는 한 2분 때입니다. 2분 때. 그러니까 타입 4, 5 이런 게 이제 정확하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타입 5보다 타입 4가 좀 더 저렴하고 타입 5가 더 비싼 건 뭐냐면 좀 더 정확성이 있어서 그래요. 예, 이런 것처럼 근데 그런 CIA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여기 113-1에 다 담아놨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 이제 패키징하는 방법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11607-1과 2에 걸쳐서 패킹은 어떻게 할 것이며 패킹의 뭐 이 온도, 실링의 이 뜯어지는 강도, 뭐 어떻게 하는 실링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모든 걸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척기 있잖아요. 세척은 115-883 시리즈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883, 1부터 2, 3, 4, 5 이렇게 걸치면서 이거는 세척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중에서 여러분들 세척기 중에 A0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저만 아나요? A0? 이제 세척기 회사가 얘기하는데 A0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멸균기도 있지만 세척기의 정식 이름은 워셔 디스인펙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척을 해주고 간염해주는 장치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샀던 세척기를 산 게 아니라 세척 소독기를 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A0가 뭐냐면 소독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고 나서 기구를 씻었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척은. 그 다음에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소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이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독이 다 죽어버려요. 웬만한 이런 균들은. 근데 그 소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재질에 따라서 이 소독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인리스는 금방 올라가니까 A0 값이 낮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무를 만약에 세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열전도율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면 A0 값이 뭐 5,000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간염하는 그 시간이 93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를 30초까지 노출시킬 거냐, 뭐 3분을 노출시킬 거냐, 라는 A0 값이 여러분들이 이제 세척기를 하게 되면 그런 이론들을 배우잖아요. 그 이론이 어디서 나왔냐면 저기서 있었던 거예요. 15883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서 이제 유식하게 얘기하려면, 그거는 15883-1, 12페이지에 있는 얘기야. 이렇게 딱 하면, 이 사람 엄청나게 똑똑한 거죠. 이런 것처럼 이 규격을 얘기해 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론들이 이 ISO 규격이 다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멸균 학자가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멸균 세계에 입문을 하고 제가 원래는 의공학과 나왔거든요. 의공학과 나와서 처음에 입사한 회사가 멸균기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해를 못했던 거죠. 저도 멸균기가 뭔지. 근데 막상 가보니까 되게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이게 뒤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뜨거워서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20년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공학적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됐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멸균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외국인 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줘. 그 사람들이. 왜?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하는 거야. 세척기 회사는 세척기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고 인디게이터 회사는 인디게이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온가스를 의공실이나 뭐 병원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온가스를 많이 쓸까요? 포르말데이드를 많이 쓸까요? 저온을 포르말데이드를 더 많이 쓰죠. 우리는 이온가스 안에 이렇게 묻혀 있었던 거지 실질적으로는 포르말데이드를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유럽은 이온가스를 법적으로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포르말데이드가 법적으로 쓰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제 넓게 시야를 넓게 얘기해 주지 않고 이제 부분적으로 봤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전체 코끼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하루아침에 이해할 수는 없겠죠. 이 규격을 다 사는 것도 수천만 원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런 조직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챔버가 멸균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20년째 거의 가까이 이제 한 단계씩 얘기하고 보이딕은 어떤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멸균기를 얘기했을 때 멸균기는 딱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CI도 세척기도 다 ISO가 있는데 멸균기는 ISO가 없어요. 재밌는 사실. 근데 멸균기가 딱 ISO가 하나 있는데 이거 뭐냐면 이거는 멸균기를 테스트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CI나
BI를 테스트하는 것만 이 특수 장비거든요, 얘네들은요. 그런 장비만 ISO 규격을 하고 실질적으로 멸균기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나 의공시에서나 멸균기를 샀을 때 막무가내 막 사버렸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멸균기는 두 가지, 그러니까 대형 스팀을 한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56리터 이상은 대형이라고 부르고 56리터 미만은 소형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미국 방식이에요. 유럽은 54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하면은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미국 멸균기와 유럽 멸균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방식도 다르고 멸균하는 것도 다르고 모니터링도 다 다른데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형은 더 복잡해져요. 소형은 그래도 스팀 대형은 미국 방식과 유럽 방식 두 가지만 있지만 소형은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미국 방식과 유럽 방식의 그 세 가지 방식. 근데 이거를 모르는 채 멸균기를 막 무작정 사거나 모니터링을 하거나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제가 얘기하면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죠, 그죠? 좀 권위적인 사람이 얘기해서 제가 그 뒤로 공부를 해서 지금 박사 이제 논문 마치면 이제 박사가 되기 딱 일보 직전이면 멸균으로 박사를 받는 우리나라에 처음이겠죠, 제가. 멸균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석사 때는 이 케미칼 인디게이터를 자동으로 판독하는 걸로 했고, 박사는 지금 이 균에 대한 내피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내피드의 연구를 해서 아마 지금 오늘 시판 가서 보실 수 있어요. 전시장에 가면. 근데 이런 것처럼 멸균을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그래서 때문에 멸균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거를 다 보여주는 거고, 여기 보면 이게 다 이게 멸균에 대한 거예요. 제약회사, 멸균기하고 뭐 이런 것들, 새롭게 이제 추가될 규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멸균이 다 구성됐던 거예요, 학문적으로. 근데 그거를 하나씩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죠? 일주일을 떠들어도 집에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분적으로 몇 가지, 그래서 CI에 대해서 몇 가지 하고 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규격을 설명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벌써 강의 시작한 15분 됐잖아요. 50분 되면 다 마치는데 이 슬라이드를 다 못 맞추고 마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자습하시면 돼요. 자습. 예. 제가 그 자료 드렸죠, 그죠? 예, 그 자료, 그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케미칼 인디게이터는 1140-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140-1은 일반적인 인디게이터에 대한 얘기를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타입 1이 뭐고, 뭐 타입 1, 2, 3를 어떻게 만들고, 이온은 어떻게 되고, 뭐 플라즈마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다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이딕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보이딕은 다시 3, 4, 5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딕이 세 가지나 있었던 걸 몰랐을 거예요. 혹시 보이딕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이딕이 뭔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보이딕이 뭐냐면 이건 역사로 가야 돼. 이제 오후 때는 멸균 이 장비 이야기로 가잖아요, 그죠? 인류가 멸균기를 만들려고 시작했던 거는 정확하게 1800년대, 1850년대 정도에 멸균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과 쫙 같이. 그러면서 이 멸균기를 그때 만들었던 거는 그래비티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진공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인류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진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도 없고 하는 방법도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가 챔버라고 가정할게요. 챔버에서 이 스팀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물을 끓여서 100도 이상 되면 거기서 나오는 진기가 이걸 스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증기랑은 다른 거예요. 수증기는 뭐냐면 우리의 구름 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수증기야. 얘는 100도 이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 물이 기화돼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죠? 근데 100도 이상 된 걸 스팀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스팀으로 균을 죽였더니 균을 엄청나게 빨리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스팀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얘기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멸균할 때 134도의 균을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134도의 균을 죽일 때 요거는 스팀으로 죽였기 때문에 134도에 3.5분이면 다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134도의 열로 죽인다 라고 했을 땐 5시간 걸리는 거예요. 열하고 스팀은 다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실까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인류가 처음 멸균기를 만들고 이제 챔버 안에 스팀을 막 몰아넣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포라고 가정했을 때 스팀을 쭉 넣으면
공기가 가운데 이렇게 멈춰 있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 균을 못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팀을 줬기 때문에 134도예요. 나도 134도고 이 안에 있는 공기도 134도예요. 되게 뭐라 그랬죠? 스팀이 닿아야 죽이는 거예요. 스팀이 안 닿는 이 134도는 5시간 해야 아포균이 죽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됐던 거예요. 100년 후에. 근데 그걸 누가 밝혀내냐면 1963년도 3월 달에 보이하고 딕이라는 학자, 그다음 연구원 2명이 더 있어요. 이 4명이서 그거를 논문을 써가지고 더 란센트라는 이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이 보이딕이 뭐냐면 이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스팀을 넣지 않으면 멸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장비가 새 거라 하더라도 장비가 고장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니크가 생겨서 공기가 들어가면 보이딕 테스트가 안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공 상태를 확인하는 이 이야기죠. 근데 이 보이하고 딕이라는 사람이 이 논문을 쓰면서 완전히 균에서 해방됩니다. 이제 옛날에는 불안했던 요소들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퍼펙트한 거죠. 공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스팀을 넣으니까 거의 간염이 생길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전에는 공기가 있는 채를 해버리면 되게 위험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논문의 그 보이딕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처음에 보이딕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좀 이따 이제 사진을 보여주겠는데요. 이게 좀 이따 제가 사진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천으로 만드는 거예요. 천으로. 그래서 이쪽을 23cm, 여기를 30cm, A4 사이즈로 해가지고 이 높이를 25에서 28cm로 해서 이렇게 천으로 해서 그 당시 때는 이 A4 용지에 X자로 익스터널 롤테이프를 여기다 해가지고 테스트했던 거예요. 이게 최초의 인류의 보이드 테스트였던 거예요. 그게 그 규격이 여기에 담아져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건 제품에는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쓰는 제품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5나 -4가 써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만약에 3M 거를 쓰신다라고 하면 -5라고 나올 거고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다른 회사 뭐 이렇게 유럽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면 -4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알아야 알게 되죠. 그죠? 오늘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멸균기도 구분하지만 이 멸균하는 모니터링이 완전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류가 처음에 이 데이터 시트를 만들었을 때는 그 포의 무게를 7kg로 만들었었던 거예요. 원래는요. 7kg. 근데 미국이 분화해 나가버립니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다시 5를 만들어서 4kg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쯤에 그 A4 사이즈의 그 25에서 28cm 그 포의 무게를 유럽 사람들은 7kg로 하는 거고 미국 사람만 4kg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파란색 그 보이딕은 4kg의 규격에 맞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왜 미국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고 하죠. 그죠? 근데 단순하게 접근했다면 큰일 납니다. 미국은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구가 생긴 45억 년 정도 됐다고 하면 문명이 된 지 한 3만 년 됐다고 쳐요. 그 문명이 된 이래 인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인류에 미국보다 아직까지 부유한 나라는 없었어요. 미국의 인구는 3억이고 1인당 GNP는 7,000불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9천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준이 어디냐면 우리는 5,200만인 정도 되거든요. 200에서 300.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해가는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해서 이제 아이가 낳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시집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정도, 20년 되면 우리가 지금 3천만 명 되게 생겼어요. 애를 안 낳으니까요. 하여튼 인구가 줄고 있는데 현재 그래도 우리 스코어는 5,200만 명에 3만 2천 불이고요. 3만. 미국은 7만 불이고 우리보다 미국은 2배인데 인구 자체가 3억이 넘잖아요. 그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5억이라 하더라도 1인당이 10,000불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미국을 못 따라가는 거죠. 하여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미국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멸균기를 여러분들 1,000리터 사면 여러분들 그 물건에다가 가득 채워서 하시죠.
미국은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드는 거에 3분의 1, 5분의 1도 안 넣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균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왜? 다 소모품으로 써버려요. 일회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은 우리보다 멸균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멸균 이 의료 수가가 10배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앞배 수술을 하면, 맹장 수술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미만으로 다 끝나잖아요. 미국은요, 한 뭐 1000만 원 나오고 또 마취비는 별도 나오는 거 아시죠? 따로 청구돼요, 마취비는. 그러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되죠? 일회용을 써서 그래요. 일회용 막. 여러분들 제가 이제 미국 소식 들어보니까 여러분 내시경 있죠, 내시경. 그걸 일회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회용은 한 번 쓰는데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데 왜? 간염이 걸려서 문제에 대해서 소송비로 물려주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그거를 환자한테 100만 원이라고 하고 물리고 쓰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갚버리는 거기 때문에 미국을 이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국은 이제 우주에서 멸균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km로 갚버렸다는 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이 훨씬 더 뛰어넘은 경지로 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멸균기 회사가 있는데 7kg를 만들 수 있는 멸균기 회사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신 정도 하나? 그 나머지는 4kg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멸균기를 만드는 거예요. 성능을. 이 7kg로 만든다는 건 상당히 이 실력이 좋아야 되는데 미국이 실력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적게 하고 소모품이 많기 때문에 굳이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4kg로 충분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미국에만 맞지 미국을 제한 모든 거의 나라는 다 유럽 방식이 7kg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사부 장관 시켜주면 우리는 보이딕을 10kg를 만들어야 돼. 7kg 갖고 안 돼요. 왜냐면 얼마나 많은 적재를 해요. 그리고 포도 엄청 크잖아요. 그죠? 예. 근데도 우리는 이 7kg를 하는데 그러나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 했죠? 이런 이야기를 누구도 해주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미국 회사는 그냥 쓰레임이잖아요. 그죠? 쓰레임은 4kg가 주가 되고 또 재밌는 사실 또 얘기해 줄까요? 쓰레임은 7kg 보이딕이 없을까? 있죠, 당연히. 유럽에만 파는 거예요, 유럽에만. 쓰레임도 있어요, 7kg짜리가. 근데 유럽에만 파는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뭐 해줄 이유도 없죠, 뭐 일시적으로. 그리고 자기처럼 이제 따라가라, 뭐 이렇게만 일방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니터링도 엉터리고 장비 살 때도 또 엉터리인 거예요. 장비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브랜드에 그냥 나 이런 브랜드 사니까 좋다. 근데 그 장비가요 다 달라진다니까요. 그쪽에서 규격도 다 나오는 거예요. 보이딕조차도 IS 규격이 딱 있잖아요. 다시 사면 7kg짜리 보이딕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는 5kg. 그리고 제품에는 이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테스트 규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격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미래에 또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6이라는 게 있어요. 6. 다시 6은 뭐냐면 하로로드 테스트를 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보이딕하고 하로로드를 동시에 하는 보이딕이 존재합니다. 인류에.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먼저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규격을 통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멸균에 대한 IS 위원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IS 위원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닥터 카이저 이런 사람도 와서 교육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도 좀 배출하고 이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여튼 이게 CIE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867-5라는 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 867-5는 이 규격과 똑같은 거예요. 1140-6하고 같이 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2mm에 1.5m를 뚫고 들어가는 테스트를 867-5라고 하지만 1140-6으로 이제 통화해서 일상적으로 이 테스트도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지금은 카테터 이런 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옛날에 카테터가 없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한번 볼까요? 케미칼 -1에는 CI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있냐면 CI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들어있고 여기에 타입 1, 2, 3, 4, 5, 6 여기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타입 1은 뭐냐면 익스터널이에요. 외부에 붙이는 건 다 타입 1이에요. 근데 타입 1은 생각보다 빨리 변할 거예요. 그래서 멸균기에 조금 들어갔다 나오면 변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타입 1과 변했다 해서 멸균이 되는 거하고는 또 아무런 다른 거예요. 그죠? 그리고 타입 2는 이제 없어졌어요. 타입 2는 뭐냐면 없어지지 않고 타입 2는 뭐냐면 CI로 특정한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CI로 특정한 테스트로 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CI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보이드 테스트가 그 예죠. CI로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배치 테스트라는 걸 아시나요? 배치? 저만 아나요? 네. 너무 이렇게 심각한데, 그죠?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제가 이제 요 근래 아까 전에 틀어줬던 노래 있잖아요. 혹시 볼빨간 사춘기라고 아나요? 볼사. 이걸 모르면 아니, 알 수도 있고 모르서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는데 볼이 빨간 사춘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노래 중에 엑스송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저만 듣나요? 네, 엑스송 하여튼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조용히 들어보세요. 엑스송. 그래서 누가 그 엑스송을 듣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 엑스송이 뭐냐? 그래서 제가 송씨잖아요. 날 얘기하는 거냐? 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X를 전 남자친구를 X라고 부른대요. 전 여자친구를 X. XX는 전전. 그러니까 X송은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신세대 애들의 언어겠죠, 그죠? 이제 집에 가서 딸 있죠, 딸 아들. 너 X송 알아? 볼빨간 사춘기? 볼빨간 사춘기는 팀 이름이에요, 팀 이름도. 팀 여자 두 팀이 된 이름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X송이죠. 제가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그 남자친구가 헤어졌어요. 제가 싫다 그래서 헤어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던 거야. 너무 그리운데 내가 왜 그때 헤어지자고 했을까라고 후회하는 이야기가 엑스송 이야기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왜냐하면 너무 학문적으로 이렇게 진지하게 해서 제가 그냥 뭐 쉬운 얘기 했는데 다시 이제 와서 배치 모니터링 하다가 그게 같죠. 배치 모니터링이 뭐냐면 배치라고 하는 건 용어잖아요. 이 X송처럼 용어가 뭐냐면 배치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개념에서 나오냐면 제가 또 얘기하자. 우리나라는 이 세균학자는 많아요, 의사들이. 근데 멸균학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나마 이제 멸균이 지금 더 가고 있는데 그나마 챔버가 거기서 붙들고 있는 거죠. 챔버마저 없었으면 아마 우리나라 멸균 발전에 그렇게까지 떠들지 않았을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멸균 세계에 딱 들어와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멸균을 우리가 스팀 멸균기를 한 10번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 처음에는 딱 오자마자 이 장비를 켜고 나서 보이드 테스트를 잘해요, 착실히.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BI를 준비를 해요. 물건하고 넣어. 그래서 BI를 넣은 다음에 BI 결과가 나온 다음에 분출을 해야지 하고 기다렸다가 결과가 나면 분출하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는 아무런 생각 없이 분출하시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매번 BI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유럽 사람들은 CI를 통해서 CI의 이 PCD를 통해 타입5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케미칼 인디케이터 중에 이 스팀 인디케이터는 BI보다 타입5가 더 정확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잘못 얘기 들어가지고 아니 타입5가 BI보다 더 정확하다 뭐 이렇게 이제 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죠? 스팀에 한해서 플라즈마나 이오나 포르말린은 안 되고 스팀에 한해서는 CI가 더 정확하거든요. 학문적으로 이렇게 다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이 타입5를 통해 가지고 PCD를 통해 가지고 그걸 매번 해서 딱 벌천하면 보고 벤출하는 방식을 배치 모니터링이라고 그래요. CI로 뭔가를 테스트했잖아요. 이런 걸 타입2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 모니터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배치가 뭐냐면 요즘 3M BI 많이 쓰잖아요. 3M BI 보면 BI만 있지 않고 타입5가 들어있죠. 이게 배치였던 거예요. PCB에 이 타입5를 넣고 BI를 빼면 이게 배치 모니터링이 되는 거고 BI를 같이 넣으면 듀얼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CI BI가 되면. 이것도 다 타입2였던 거예요. 그 PCB 타입2가 CI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타입2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타입3부터 6는 다 인터널 이야기예요. 인터널. 그러니까 이스터널은 타입1이고 테스트를 하면 타입2고 나머지 3, 4, 5, 6는 인터널인데 이걸 또 구분하기가 되게 애매모하나 봐요. 그래서 타입3는 전혀 설명을 못해 사람들이. 본 적도 없겠지만 그죠? 타입3는 뭐냐면 단일 파라메타라고 해가지고 스팀은요. 스팀
온도, 시간 이 세 개의 파라미터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스팀이 닿냐 안 닿냐를 해서 파라미터 하나만 보겠다고 하면 이게 타입 3예요,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온가스를 노출됐냐 시간을 말고 그냥 이온가스만 노출돼서 닿다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를 보겠다고 하는 건 타입 3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연구소라든지 테스트할 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건 뭐냐면 타입 4였던 거예요. 그걸 멀티 파라미터라 그래요. 이 요소를 여러 개를 다 한꺼번에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멀티 파라미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타입 5, 6는 뭐냐면 타입 5는 이 멀티 파라미터 중에서도 BI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 만들게 했다고 해가지고 한 게 타입 5의 통합 인디게이터예요. 그래서 BI의 모든 파라미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게 타입 5고, 그럼 타입 6는 뭐냐라고 또 물어봐요. 타입 6는 뭐냐면 특수 인디게이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CI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균들이 존재해요. 그게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우병이에요. 우리가 모든 아포는 134도에 3분이면 다 죽거든요. 근데 이놈의 광우병은 134도 아무나 안 죽고 18분 후에 죽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디게이터 갖고는 안 되겠죠. 특수한 인디게이터가 우리한테 필요하겠죠. 그게 타입 6였던 거예요. 특수 인디게이터가 써 있잖아요, 이게. 특수 인디게이터. 에뮬레이팅. 이 특수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게 규격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원문이 어디 있었냐면 ISO 1140-1에 요거 아마 3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거기 다 들어 있었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씩 볼까요? 여기 인디게이터를 이런 물질과 운반체, 종이일 수도 있고 플라스틱일 수도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 묻혀서 이렇게 만드는 건 인디게이터 시스템이라서 요게 1, 3, 4, 5, 6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인디게이터 시스템을 어떠한 이 PCD에 넣어서 만드는 걸 이거 타입 2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타입 2에는 인디게이터 타입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3가 들어갈 수도 있고 5가 들어갈 수도 있고 6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3M의 그 BI 있잖아요. BI 테스트팩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타입 5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타입 5. 타입 5로 써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타입 5를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3M 보이드 테스트 있잖아요. 그 시트 있죠. 그건 타입 1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변하거든요. 하여튼 어떤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걸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회사만의 이 노하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시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겉에 있는 이런 롤 테이프가 이제 타입 1이었던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나벨러 이런 것도 다 타입 1이었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포스 시스템, 겉에 이런 거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다 타입 1이었던 거예요. 근데 타입 1은 생각보다 조금 더 잘 변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챔버가 인디게이터 전문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인디게이터를 우리가 한 2천만 개 정도를 찍는 것 같아요, 매달. 근데 한 롤이 1000개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1000개 찍으면 이거 한 2천만 개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럼 2천만 개 물건이 나가서 막 멸균하고 하면 수많은 병원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인디게이터가 안 변했다는 거야. 그리고 200개가 들어갔는데 그 200개 중에 하나가 안 변했다고 전화가 와요. 그럼 어떤 일이죠? 그 하나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인디게이터는 안 변하는 걸 찝어주려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스팀에 한해서요. 또 스팀에 한해서는 겉에보다 안에 인디게이터가 더 잘 변합니다. 왜? 진공으로 해가지고 스팀이 안부터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안에가 변하고 겉에가 안 변할 수 있는 게 스팀 맥인 게 그래서 전화 오는 게 뭐냐면 안에는 변했는데 겉에가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막 뭐라 그러죠? 화를 낼까요? 웃으면서 얘기할까요? 다들 웃으면서 얘기하겠죠. 그죠? 화내서 전화 와서 왜 안 변했냐고 하는데 이제 안 변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모든 게 이 역학적으로 되는 거예요. 또 이온가스는 또 달라요. 이온가스는 우리가 아는 이 멸균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온가스는 향수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싹 공기랑 섞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좀 더 이온가스가 많이 묻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안 갈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 안에부터 잘 변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안 변하는 게 나올 수 있는 이 멸균의 그 매체와 방식 따라 다 다른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빨리 변하게 해달라고 전화하면 제가 어떡하죠? 그런다고 해야죠. 어떻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대학 다녔을 때
우리 담당 교수님이 독일에서 유학하고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기한 마음에 물어봤어요. 아니 선진국은 뭐가 다르냐? 우리도 진짜 열심히 사는 나라도 우리나라도 진짜 열심히 산다. 안 그런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다시 일이 시작된다니까.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집에 계신 남자분은 몰라. 그죠? 다 알고 저도 다 아는데 그죠? 네. 근데 그 사실만 모르는 거죠, 그죠? 네. 지금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인생을 사는 거죠, 그죠? 원장님도 아시나요, 그 사실을? 원장님도 잘 모르죠. 그런 것처럼 이 간호사 선생님이나 뭐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의사 선생님 보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이분들은. 그 환자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월요일 날 진료하시고 화요일 날 진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노는 줄 알았어, 의사 선생님들. 노는 게 아니라 그때 수술을 하시는 거야 또. 그래서 쉬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진료가 없으면 집에서 노는 거 없다가 아니라 수술을 하고 또 수술해서 그분이 환자가 잘 안 되면 주말이나 저녁에도 불려 나오더라고. 그 환자가 막 아파가지고 막 이러면 그죠? 담당 것처럼 의사 선생님도 이제 되게 힘드시는 거죠, 그죠? 시간이 없고. 네, 간호사 선생님도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중앙고시나 수실에서 이 멸균을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의료 수가가 저렴해지는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처럼 일회용으로 써버리면 감당이 안 될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가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으로 들 정도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부려합니다. 전 국민이 의료의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명 안 돼요. 태국도 만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 전 한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휘청합니다. 안 되는 거야. 최소한 3만 불 이상 또 돼야 이게 되는 거지. 만 불이 막 흉내 낸다 그래서 될 문제도 아니고 베트남 뭐 더 안 될 뿐더러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프면 일단 진료를 해주게 돼 있어 법으로요. 그리고 돈은 후에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아픈 거에 대한 해방이 어느 정도 된 나라인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아주 잘 살든가 아니면 아예 못 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고수업 쳐봐서 알지만 이 고수업도요, 이게 폐가 있잖아요. 피 안 먹으면 돈 안 내는 거 알죠? 아무것도 안 먹으면 끝날 때. 근데 안 먹을 수 있나요? 근데 치면 이렇게 붓잖아요, 피가. 그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가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미국은 아무것도 없으면 의료비 다 공짜로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뭐 자동차라도 하나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활용이나 이런 걸 멸균을 이걸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 의료비가 싸졌던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기구 하나 쓰는데도 다 청구해요, 돈을. 멸균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이런 체제가 이 사실을 그 원장 선생님 모르는 이 공급실이나 이 표장하는 데는 돈 벌어주는 부서가 아니라 그래서 다들 지하에다 갖다 놓지 않나요? 그죠? 예, 그죠? 지하에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이분들 때문에 다 이거 되는 건데 그죠? 이분들이 이 포 안만 해주면 수술 절대 못해요. 그죠? 예. 이런 것처럼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팠을 때도 그 비용을 다하는데 재활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다 겉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CI로 특수하게 한다. 이게 보이딕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딕인데 이런 게 챔버 보이딕이잖아요, 그죠? 챔버 보이딕인데 챔버 보이딕이 CE를 획득했어요, 지난달에. 테스 이 독일 공인 인증 기관에 딱 해서 했던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이건 배치 모니터링이에요. CI로 배치를 하겠다라는 거고, 얘는 이제 CI를 BI와 케미컬 인디케이터 타입 5를 넣어서 하는 거. 이게 여러분이 쓰고 있는 BI예요. 근데 그 BI 중에 타입 5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멸균의 그 스팀 변수는 스팀은 시간, 온도, 이 포화 스팀 요 세 가지고 이온은 좀 달라요. 건열 열 멸균기는 시간하고 온도만 존재하지 스팀이 가미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온은 시간, 온도, 습도, 이온가스, 가스 이게 네 가지의 파라미터로 요소가 돼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타입 4는 인터널이에요. 인터널인데 모든 일반적인 타입 5를 언제 쓰냐라고 많은 사람이 물어요. 그럼 뭐냐면 주요한 수술을 하겠다. 그다음에 인체 삽입하는 걸 하겠다라고 한 정도면 이 멸균물이 조금 더 강화된 이런 체제를 가져야 된다면 그때 타입 5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외에는 다 타입 4를 넣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 타입 4인 거죠.
그리고 타입4인데 그 챔버가 어떤 일을 했냐면 챔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리무발이라 그래서 스팀 멸균을 하는데 이 끈더기가 안 나고 쫙 떨어지는 이게 세계 최초로 개발합니다, 우리가. 근데 두 번째로 최초로 개발한 게 뭐냐면 요 인터널이 원래는 다 한쪽만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에서 다. 근데 어떤 병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전화 오면은 늘 두렵거든요. 목적도 얘기하지 않고 일단 와라는 거예요, 병원 사람들. 저는 알겠다고. 제가 무슨 힘 있나요?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저는. 저는 거짓말도 해요, 늘. 이제 고객이 얘기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뭐 이제 그 앞에서는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뭐냐면 이 인디게이터가 자꾸 뒤집어져서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자꾸 앞으로만 작업자들이 늘라고 해가지고 하니까는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양면으로 만들어주면 전량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 공장 시설 다 바꿔야 되는데 안 사주면 우리 망한다. 내가 농담으로. 전량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탄생된 거예요. 여기 그 서울의 S병원에서 아니요, 세브란스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쯤이면 챔버가 없어졌을 뻔도 하거든요. 근데 안 없어지고 했었는 게 우리가 인터널 1등이거든, 우리나라에서. 한 200~300개의 병원에서 다 쓰잖아요. 자, 여기서 안 쓰는 병원 없을 거예요. 그죠? 이게 탄생된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 근데 모든 답은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되죠? 막 떠도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뒤집어 있으면 이거 손을 만져서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결납니다. 근데 그게 만지지 않고도 알 수 있다는 게 인터뷰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텍터 이런 거 다 타입 4요. 이게 타입 5예요. 타입 5는 얘는 일찍 변하고 얘는 정확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먼저 변했다 해서 우리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얘가 변해줘야 되는 이런 타입인 게 타입 5예요. 타입 5는 죽는 속도가 요거면 이 위에 있어줘야 돼요. 이게 타입 5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든 요거는 다 IS 규격에 있는 걸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타입 6는 제가 특수 인디게이터라 그래서 이렇게 134대 18분이 돼야 얘가 꺼먹게 되는 거예요. 보통 3분이나 되면 다 변하는데 얘는 특수한 균을 죽이겠다는 거겠죠. 이렇게. 이런 공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널이 다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인터널은 단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터널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널을 넣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안에 카테터 이런 형식이 있으면 이런 거는 모니터링 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간에 있는 거는 겉에다 놨던 거죠. 그죠? 보실까요? 우리가 이게 녹색이 다 인터널이죠. 인터널 겉에다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거는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넣는 건 이렇게 넣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배치 모니터링이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나온 게 이거예요. 배치. 그리고 배치는 뭐냐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인터널은 다 뜯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다시 재묘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인터널, 배치는 가장 어렵게 만들어지거든요. 얘가. 어렵게 만들어지는데 얘를 뜯으면 얘가 변하면 나머지 물건은 다 변했다고 보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드레인 쪽에다 제일 안 변하는 곳에 놓고 얘를 측정하는 이런 게 배치 모니터링 시대인데 제가 예언하건데 우리나라는 배치 모니터링 시대가 올 겁니다. 앞으로. 안 그러면 매해 BI를 쓰든가. 그러면 챔버는 돈 엄청 벌겠죠. 그죠? 3M도 엄청 돈 벌겠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배치 모니터링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타입 2는 거죠. CI로 자꾸 어떤 테스트를 하니까 이런 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멸균기를 평면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팀이나 이오나 플라즈마나 다 같은 멸균기인데 다 같은 멸균기가 아닌 거예요. 왜? 성능이 달라요. 보실까요? 스팀은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오가스 성능은 이 정도 됩니다.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리고 포르말데히드도 훨씬 더, 한 5배는 멸균력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플라즈마는 이 정도의 멸균력이 스팀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즈마 어떻게 하죠? 엄격한 거나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겉에 위주로 멸균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균기마다 멸균력이 달라요. 왜? 테스트를 해보면 알거든요. PCD를 넣고 1m, 10m 뭐 이렇게 하는데 스팀은요 2mm에 3m에서 5m 이상 들어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온은요 2mm에 30m도 들어가요. 근데 조건 나올 수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온은 공기랑 섞이기 때문에 계속 밀어넣으면 들어가는 거고 스팀은 그 안에 공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플라즈마도 마찬가지예요. 플라즈마도 공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과산화수소를 쓰기 때문에 되게 멸균력이 되게 힘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예. 이러면서 제가 문제를 내면 여기 보면 이제 ISO가 CI라는 걸 눈치챘잖아요. 그래서 KS, ENIS, 이게 미국 NCIS, 이게 다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건 뭐냐면 뒤에 규격 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1995년 버전, 2005년, 지금은 2014년 버전을 쓰거든요. 전 세계가. 이 버전은 예전 버전 이게 내용이 다른 거지. 앞에 붙었다 그래서 IS가 있는 건 다 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보이드 테스트 시트는 이런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하면 다시 3회 여기 쫙 이게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볼까요? 이게 스팀이 닿으면 검은색으로 되고 이 스팀이 안 닿으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스팀, 그러니까 공기랑 스팀은 절대로 안 섞여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얘도 134도고 얘도 134도입니다. 온도는 똑같아요. 근데 스팀이 안 닿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스팀은 스팀 인디케이터예요. 스팀이 닿아야 변하는 거고 열로 변하는 건 건열 인디케이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꾸 이게 스팀이 닿으면 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사는 EN285라는 이 유럽형 멸균기가 맞는 7kg 보이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오는 4kg 보이딩인데 제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장비는 유럽형 장비를 다 샀어요. 근데 모니터링은 4kg를 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쉽게 변해요. 쉽게 변해. 장비 고장 나도 보이딩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우리 교수님한테 딱 물어봤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선진국이 안 되냐니까. 그래서 뭐였는지 아세요, 저한테? 선진국이 된다는 건 돈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선진국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얼마나 정직하냐면 기사를 잘못 오타를 냈어. 그걸 100년 후에 찾아나면 그 뉴스에 그 잘못했다고 그거 사과한다니까요. 이런 게 정직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무슨 이게 평가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모든 소리가 퍼펙트하다. 이건 다 가짜인 거예요. 이건 가짜인 거예요. 왜? 선진국은요, 실수하는 게 정확한 거야. 실수해서 고치고 이렇게 했다. 이게 맞는 거죠. 왜? 여러분들 스팀 멸균기가 이제 1년에 한 번도 고장 안 나나요? 내가 봤을 때는 뭐 한 10번 이상 고장 나면 그때 BI도 안 변하고 보이드도 안 변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잘 고장 났으니까 대충. 근데 그게 막 변한 거 아무런 저 서류가 없고 다 지나갔다. 이건 다 후진국에서 하는 거예요. 후진국은요 퍼펙트예요. 퍼펙트. 북한은요 모든 게 퍼펙트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퍼펙트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위에서 지시하지 않은 거에는 절대로 하지 않은 게 이 권위적인 조직인 거예요. 근데 미국은요 실수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독극물을 넣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환자한테 이 주사에 이거 독극물을 넣을 수 이런 이 마음을 어떻게 집어내지? 감성적인 것까지도 이걸 집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선진국이에요. 실수할 수 있는 여유와 이 잘못된 건데 원장님들은 못 받아요. 평가하는데 여러분들요 후진국 마인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선진국은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한테 투자도 안 해요. 절대로. 초짜도 여러분 10번을 시도해봐야 한 5번은 실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만 투자를 하는 거지 투자시켜주고 하지 뭐 했는데요 아무것도 실패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10년 후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는 실패했어? 잘못했어? 그럼 이제 안 돼. 이런 거는 약간 후진국이에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선진국이라 되는 거는 정직한 장비 고장 나면 보이드 안 변하고 BI 안 변하는데 제가 어떤 병원 가면 우리는 한 번도 1년, 10년 동안 BI가 한 번도 변한 적이 다 변했는데요. 모니터링 잘못하신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장비가 고장난과 동시에 잘 안 되는 시스템. 그거를 이 위하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이들 기를 때도 그렇게 그러거든요. 너희는 옆에 있는 철수는 늘 1등도 하고 말이야. 운동도 잘하고 그림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다음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옆철수 자꾸 비교해가지고 완벽한 애를 갖다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젊은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는 여유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 한 번도 너 안 돼. 제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을 발로 땅 차거나 뭐 때리잖아요. 그럼 아프다고 막 소리 좀 대굴대굴 부르거든요.
근데 자기가 좋아가지고 이 묘기 자전거를 샀어요. 공중에 뛰어내리고 다 깠잖아요. 아프다는 말을 안 하고 혹여나 너 그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할까봐 절대 피가 철철 나는데도 안 아프다 그래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는 괜찮은 거고 그 옆으로 살짝 치는 거는 막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이 자꾸 실수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이 자꾸 좋은 사람이 나오는 거지 실수하지 않으면 잘 안 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제가 한 번도 실수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실수로 얘기하면 저는요 30살까지 대학을 못 가봤다니까요. 군대하고 재수를 5번 하니까 28인가 되더라고요. 28에 첫 음악과를 처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저 뭐죠? 뭐 인생의 뒤안길이잖아요. 뭐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죠. 너 뭐하니? 그러면 그죠? 그냥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늘 갈세를 받아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도 웬만하면 저는 충격이 잘 안 받아요. 뭐 실수하거나 뭐 제가 어떤 병원 영업을 하잖아요. 안 사준다고 해서 괜찮죠. 10년 후에 우리가 사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담당자 없어지면 그분이 사주겠죠, 그죠? 뭐 이런 마음으로 가지면 되기 때문에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안 사도 된다니까요. 뭐 이런 근데 왜 그러냐면 실수를 뭐 재수도 5번씩 기다렸는데요, 제가. 근데 이런 것처럼 그 여유로운데 그 대신 내공이 생기는 거야. 웬만한 거에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정도로 멘탈이 강해져 있죠,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정직성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 인류는 못 갑니다. 이 벽을 탁 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할 수 있고 이 실수하고 또 오류가 나고 장비가 고장 나고 니크가 된다는 걸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인류가 되고 그러한 모습을 전 세계 사람들이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정직하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구경하지 않아요, 절대로. 퍼펙트한데 왜 구경하러 갑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이 인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일본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속이려고 하면 절대 안 돼. 속이지 않는 게 이제 사과도 하고 뭐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죠. 인정할 줄 알고 뭐 이런 게 선진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인정하잖아요. 여러분들 독일은요 자기 국가에 대해서 애국가를 못 부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전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안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게 안 부릅니다. 하여튼 BI는 1138 시리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일반적인 요구사항들 할 때는 이게 있고 뭐 EO에 대해서 알고 싶다. 요 번호를 치면 EO에 대해서 나오고 스팀은 다시 3이에요. 3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이제 이 CI고요. BI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요게 앰플인데 요거는 균의 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팀하고 플라즈마는 보라색을 전 세계에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온은 스팀하고 이 플라즈마는 57도, 8도에서 배양을 하거든요. 근데 이온은 38도에서 저온으로 해요. 그래서 이 배양액이 보라색이 아니라 연두색이에요. 그럼 이제 연두색은 이오라든지 건열멸균은 연두색으로 쓰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종이가 하나씩 묻어져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아포균이에요. 아포균. 균도 종류가 많아요. 바이러스도 다 균이지만 이런 거는 금방 죽어요, 생각보다. 근데 아포균만이 잘 안 죽는 거예요. 이 아포균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요게 균이고 먹이니까 얘를 탁 깨고 섞으면 어떡하죠? 균이 활동하고 먹잖아요. 그러면 얘가 pH가 변해서 노랗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류가 색깔로 했다가 인류가 최초로 1990년대에 3M이라는 회사가 그 사람이 개발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3M은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니까 좋은 기업을 딱 사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 전 세계 네피드 3시간짜리를 선보입니다, 인류 처음으로. 그러면서 그걸 형광물질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형광물질로 보는 이 균의 이 연구가 되게 활발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비아에 바로 적용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균이 먹으면 색깔로 변하려면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판독이 되게 늦잖아요. 근데 형광물질은 조금만 먹어도 이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광물질을 발현하는 거죠, 자꾸. 그러면 그걸 3시간대 집어. 지금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BI도 있고 이제 네피드도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BI인데 이게 1138 시리즈에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I도 이렇게 PCD 안에 들어가 있죠, 다. 우리 여러분들 BI는 BI 단독으로 쓰지 않아요, 절대로요. 플라즈마 멸균만 빼놓고 스팀하고 이온은 그냥 BI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PCD에 이 규격이 있어요. 그 규격대로 해서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들어가는 물건보다 가장 엄격하게 해야 될까요? 이 들어가는 물건보다 쉽게 죽게 만들어야 될까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럴수록 이게 더 정확하게 찝어내는 건데 이 모니터링 규격을 쉽게 변하게 해버리면 장비가 고장나도 인디케이터는 변화한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선진국으로 가지 않느냐는 이 차이점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규격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강하게 하고 하면 어떻게 됐죠? 장비가 고장 났을 때 보이드도 잘 안 변하고 BI도 살아나고 이렇게 시스템을 가져가면 아주 높은 퀄리티를 가져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겠죠. 이 사람들 진짜 정직하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고 정직하게 하는 거지. 아유 그냥 무조건 10년 지났는데도 장비는 계속 고장 나는데 인디케이터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후진국적인 거기 때문에 별로 그걸 감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이제 워싱은 뭐냐면 15883 시리즈 다 있어요. 세척기, 그다음에 세척을 초음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스팀이나 이런 이온은 생각보다 쉬워요. 이론도 쉽고. 근데 세척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 몸에서 나오는 이 대사 물질들을 씻어내는 거잖아요. 아유 복잡해요. 어떠한 여러 가지 뭐 대사 뭐 변일 수도 있고 침일 수도 있고 피일 수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 닦아낼 것인가라는 이런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척은 좀 어렵습니다. 스팀 이온은 좀 그나마 쉬운 편이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인체 대사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싶은 다시 살면서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보고 이것처럼 멸균이 단순했던 게 아니에요. 되게 복잡하고 힘들었고 이 규격도 많은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표면적으로 바라봤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는 멸균 학교도 있어요. 베리데이션 학교가 있고 독일에 미국도 있고. 근데 우리도 이런 과가 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면서는. 그리고 그 베리데이션을 하려면 요 규격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팀을 베리데이션 하고 있다. 그러면 요 규격대로 하는 거고 뭐 2호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료기기를 재처리하는 거 어떻게 하냐고 하잖아요. 요게 17664A에서 재처리를 하는 거예요. 제조사들이 만들었어요. 어떤 이 기구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저 규격에 의해서 재처리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테스트하는 걸 여러분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원래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다빈치는 어떻게 한다라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런 절차에 의해서 이 물건이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증명을 해서 이렇게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하셔야 매개이 제대로 됩니다라는 이 IFU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구를 만드는 데는. 요건 포장에 대한 건 여기 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뭐 여기에는 이제 미생물이라든지 뭐 이 잔류가스 어떻게 측정하나요? 뭐 이런 거 다 이런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연구를 하려면 한 30년씩 걸릴걸요. 혼자서는 안 돼 이거. 여럿이 세척 파트 연구하는 사람, 스팀 연구하는 사람, 저처럼 이제 모니터링 쪽으로 저는 하니까 이런 이 단체가 있어서 하는데 이 단체를 미국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혹시 에미라는 단체를 들어봤나요? 에미, 그 시어머니가 에미야 그게 에미인데 미국은 의료 선진화 협회가 에미거든요. 그 에미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선진국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학문적으로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발도상국 되고 이런 거 쉬워요. 생각보다. 얼마나 쉽냐면 따라하면 돼. 따라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신발 잘 만들잖아요.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근데 따라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죠? 근데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어. 이제 쉬는 시간이 됐어. 이제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10시 1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일단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강 마치겠습니다.